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받은 주택 인허가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주택 인허가 건수가 반짝 늘어났지만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지연과 각종 자재값 급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아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실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서울시 김포구 된대 안 된대 이 이야기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김포시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토대로 정말 그런 부동산을 좀 다시 들여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가격 좀 더 오를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논란이 생기기까지 또 이런 논란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때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챙겨가시고요. 또 부동산 고민도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 흐려서 더 피곤함이 느껴지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또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 주택 시장을 한번 보면요. 올 초부터 이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V자 반등에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이 부동산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이 좀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과연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아니면 적절한 뭐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타이밍은 언제냐?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뭐 특히나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뭐 신소통합계획이니 역세권 시프트니 뭐 이제 모아타운이니 이런 지역에 소액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도 예, 상당히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세금 문제도 이제 괜찮으니까요.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예,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인 것 같았는데 다시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고민이 더 깊어지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투자자들 투자에 대한 감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또 정상래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뭐 이제 주택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게 우리가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앤다운식으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은 주택 시장과 다르게 우리가 좀 좋은 지역에 내가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업앤다운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그래프는요.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이라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내가 살 때는 좀 싸게 사고 싶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내가 팔 때는 가장 비싸게 팔고 싶은 게 투자자들의 이제 마음입니다. 예, 아직 그래서 우리가 매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매도 매수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요, 주중에 시간이 안 나시는 그 시간이 좀 어려우신 이제 분들을 위해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현장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현장에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어찌됐든 이제 9월 26일 날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정비 사업이 더욱더, 예, 지금도 물론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더욱더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좀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높죠. 예, 그래서 이 소액으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선점해서 이제 묻어놓는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상담도 제가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는요. 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과 함께 우리가 정비 사업으로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말 조금 더 뿌듯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만나서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딸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보태면 한 1억 한 2, 3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금액 갖고 강남이나 뭐 용산 뭐 이쪽으로는 뭐 감히 생각도 못 하고 네. 그 외 지역이 어느 지역이 괜찮은지 대표님한테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신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 대신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유 자금 한 1억 2, 3천 정도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강남, 용산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용산 같은 경우가 사실 예전에는 1억 이하로 다 투자를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효로라든가 뭐 서계청파 지금 뭐 투자 금액이 다 뭐 6억대, 7억대 이런 지역들도요.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투자 금액 5천 이하로 투자했던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 일대가 정비 사업지가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 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좀 이제 네.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놨는데 좀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투자를 미리 좀 해놨는데 왜 어떤 지역에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먼저 올라 버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이제 걱정을 하신 게 뭐냐면 투자를 해놨는데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그게 그렇죠? 걱정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입지. 그죠? 네,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만약에 그 지역에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지역적인 어떤 호재 때문에 성장이 있는 지역이면, 그러니까 지역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이면 어때요? 더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가 그런 지역 아닙니까? 용산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던가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이제 뭐 용산 지하도시 개발, 서울역 개발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성장을 하고 지역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투자를 그렇죠. 하실 네. 때도 이 지역이 성장을 하는 지역으로 좀 이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예, 아까도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공사비에 대한 분쟁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워낙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체에서도 네.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근데 사업성이 네. 좋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자, 우리가 이 저층 주거 지역에서는 어때요?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으면 이 빌라들이 좀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조합원 수가 많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성을 이제 놓고 볼 때는 빌라들이 좀 적은 지역, 예, 빌라들이 네. 적은 지역 이런 지역들이 좋겠죠, 그렇죠? 예, 네, 네. 우리가 또 빌라들이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빌라들이 적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중에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 내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제가 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딱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서 예, 네.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발이 100% 될 만한 지역에 투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불안하지 않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역이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이면 네.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 사업성이, 네. 그러니까는 소유자 수가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원들 수가 적어야 된다. 예, 그래서 네. 요 세 가지에 맞춰서 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요. 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00% 개발이 될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네. 그러면 그래야지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자, 여기 청량리역이 있어요. 예, 청량리역이 네. 있는데 이 청량리역이 서울에서 지금 부도심으로 좀 개발을 하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네. 이쪽 같은 경우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청량리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강북에서 앞으로 교통 여건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11개 노선이 앞으로 환승이 되거든요. 근데 예. 요 그 얘기 뒤편에 요렇게 네. 보면 배후 주거 지역이 여기가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에요. 네.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거든요. 예. 근데 네. 요게 이제 청량리의 이제 배후 주거 지역이라는 거죠. 네, 네. 예.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 시청자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뭐 재개발이나 뉴타운 진행하다가 막 구역 지정 해제되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또 예전에 또 아파트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그 주민들도 막 개발에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예전에 뉴타운들이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해제된 지역들이 다 지금 다 신속이나 뭐하러 지금 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쪽도요. 지금 요쪽이 해제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요쪽이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요쪽이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뉴타운 내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자, 아까 제가 100%가는 뭐 100%는 없겠죠. 근데 아주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여지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나는 불안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려면 그렇죠.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주변 지역과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주변 지역과.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 세 군데가 지금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인데 여기 이번에 그 역세권 얘기 나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역 바로 뒤편에.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칭 전농 14구역. 예, 가칭. 예, 그래서 예. 여기가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뭐 1억 2, 3천대 이렇게 투자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는 지금 자금으로 투자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억 중후반대예요. 예, 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데 여기 또 신담역 역세권 쪽 네. 라인은요. 이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선정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세 개 지역이
뉴타운에서 구역이 해제된 지역인데 3개 지역 중에 벌써 2개 지역이 얘기가 나오거나 벌써 다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여기가 앞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3개 지역 중에 보통 2개가 돼버려 마지막 남은 해제 네.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여기는 그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된 지역에서 여기가 노후도가 가장 높아요. 여기가 30년 이상 세군데서? 노후도가 보통 네. 우리가 70%만 정도만 돼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여기는요, 네. 노후도가 85%예요. 아, 자,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여기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대부분이에요.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빌라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지역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조합원 수가 적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 다른 지역들이 다 됐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임이 있는 거는 앞으로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량리역이 앞으로 서울의 부도심 지역으로서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인데 D가 전동 납치인 뉴타운 배후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그 부도심 개발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지역적인 성장이 또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아까 여기가 요 3군데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 3군데에서 제가 그 조합원 노후도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단독 다가구가 많다라는 거죠. 빌라가 별로 없고요. 그렇죠? 네. 반대로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여기 어때요? 사업성이 요 3군데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네. 이제 답심리 역세권이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청량역 역세권, 여기는 신담역 역세권, 여기는 답심역 역세권인데 유일하게 이제 여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투자 금액으로 그러니까 물건들은 별로 없거든요. 빌라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때가 안 묻었는데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 금액이 한 1억 한 3천대 요 정도 선의 물건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랑 얼추 맞거든요. 네. 네. 얼추 맞으니까 여기 그 답신역 앞에 여기 답신이 초등학교 근처 요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답심리 근처에 자세한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또 자녀분과 함께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중곡동에 통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인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거주는 안 하고 계실까요? 예.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만 가지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는 중곡동 용마초등학교 근처인데요. 용마초등학교 근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근처로 해서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 주신 중곡동의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계속 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군자역이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용마초등학교 아까 근처인데 요 근처에 지금 그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나 봐요. 네, 2015년도에 예. 신축을 했는데 9세대짜리로 이렇게 통 다세대. 9세대. 그러니까 통 다세대네요. 그렇죠? 예. 통 다세대. 그 월세를 받고 있는데 예. 종부세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좀 많이 나는데 올해는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종부세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뭐 종부세가 이제 뭐 인적공제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인적 기본공제도 9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종부세 부담은 좀 덜 하시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나이도 있고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 매도가 안 돼요? 언제쯤 매도가 가능할지 그것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요.
자, 시청자님 여기가 요 용마초등학교 근처가 주변이요. 여기가 지금 다세대 밀집 지역이잖아요. 예, 예. 여기 주변이 다 빌라촌이잖아요. 빌라촌 그렇죠? 예, 예. 이쪽이 다 빌라촌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다세대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거래가 좀 잘 되려면요. 거래가 되려면 자, 최근에 서울에서 지금 다세대 주택의 거래가 잘 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뭐 개발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거래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청자께서 갖고 있는 요 용마초등학교 근처는요. 여기는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이 다세대 밀집 지역 빌라촌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 다세대가 많다라는 그만큼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노후도가 좀 차야 되는데 노후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쪽은 개발 압력이 사실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다세대 주택을 좀 사실 분들이 없겠죠. 이게 투자 쪽으로.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요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해서 그동안 월세를 받고 계시다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도가 왜 안 되냐면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종부세는 벌써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제 여기 광진 요 일대 같은 경우에도 다 서울이 강남 3구하고 용산만 빼면 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또 강남 3구 용산도 양도소득세는 지금 중과 유예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다 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풀렸고 양도소득세 풀렸고 근데 지금 취득세가 안 풀렸어요. 아. 취득세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중곡동 일대 같은 경우 3주택부터는 8% 중과예요. 아. 원래는 1%인데 8% 중과라고요.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요 9세대짜리를 매입을 하려면 나머지 이제 7채에 대해서는 8% 취득세를 부담을 하고 매수자가 매입을 해야 돼요. 아. 예, 그럼 어떻게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해 보실 때도 취득세 중과 부분이 너무 좀 과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보면.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런 상담을 요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통 다세대 지어서 월세 받다가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등록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세금 혜택도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도 그러니까 엑시트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다 줄어버렸고 그렇죠? 아. 예,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없어요. 아. 없으니까 이거 통 다세대 매입해서 매입하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거기다가 취득세는 중과되니까 취득세 막 8%씩 내버리고 사면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됩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매수자들이 잘 안 붙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아마 매도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 예, 그런데요.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세금 혜택도 축소를 했잖아요. 예. 예, 세금 혜택도 축소를 하고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취득세도 아직 지금 중과 부분이 안 풀렸잖아요. 그죠? 예. 예, 중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개 다요. 예. 아마 내년쯤에 총선 이후로는 아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예, 그래도 내년 이후에는 좀 이게 좀 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 이번에 나온 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도 보면 최근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보다 지금 이런 그 비아파트 물량, 그러니까 이런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게 인허가 물량이 더 감소를 했어요. 아. 근데 보통 우리 시청자님도 이렇게 이거 다세대 지어서 하시는 게 지금 월세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세 받으려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하고 이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과 부분에 완화를 안 해주다 보니까 시장에 수요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지금 잘 보러 안 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려면 이런 수요자가 많이 생겨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요자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뭐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예,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해줘야 이런 뭐 통다세대도 사람들이 많이 짓고 해서 이런 서민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취득세도 완화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때문에 지금 시장에 수요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자들이 이런 이익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예, 또 수요자가 늘어나야 이런 주택들이 또 공급이 또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려면 이런 수요자들의 이익이 늘어나게끔 이 제도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왜? 아까 말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를 해버렸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중과가 돼버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통다세대를 매입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입장벽이 앞으로 내년 총선 이후에 좀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차피 월세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월세 좀 받고 계시고요. 내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좀 마음이 놓이네요. 예, 앞날이 고맙습니다. 보이니까. 네, 지금까지는 조금 마음고생이 있으셨겠지만 그리고 당장 좀 매매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좋아지면서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시기까지 잘 보유하시다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설 경기가 부진하면서 주택에 대한 인허가나 착공 모든 것들이 좀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 주택 자금 빌리기 위한 대출금리 상승까지 좀 이어지면서 매매량도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제2의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정창근 대표의 시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주택 거래량이 좀 이제 줄어들면서요. 또 이제 다시 한번 예전처럼 이제 뭐 한 20% 정도까지 폭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논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과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우리가 주택 거래량이 일단 늘어나야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이제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지금 폭락기가 올 수가 있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전국 주택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전국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23년 2월이라는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23년 5월이라는 시기가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올랐던 시기죠. 그렇죠? 여기 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예, 그래서 지금 전국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1월 달에 바닥을 찍고요. 엄청나게 2월 달에 올랐습니다. 2월 달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조금 빠지다가 3월 달에 또 4월 달에 다시 한번 또 5월 정도에 또 다시 또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주택 거래량도 똑같아요. 예, 비슷한 패턴입니다. 물론 이제 진폭은 틀리지만 지금 2월이랑 5월 어때요? 가장 많이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서울의 주택 거래량도요. 예, 2월하고 5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2월이랑 5월 전국이나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가장 전달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구나. 그럼 이때 어떤 해프닝이 발생을 했겠죠. 그렇죠? 예. 자, 이랬던 이제 거래량들이요.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물론 이제 10월 통계치는 지금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가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통계치는 지금 958건인데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되면 한 2,00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2,000건이라도 지금 지난달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예, 대신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물건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은 줄고 지금 이제 이 아파트 매물량은 지금 늘어나고, 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2월 달이랑 5월 달이랑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형이 9억 이하예요. 9억 이하.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례보금 이런 그 보금자리 주택,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6억 이하 주택에만 해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9억 이하까지 또 대출 한도는 5억이고요. 이게 1월 30일 날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올해 1월 30일 날. 근데 요게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들이 나오면서 이게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1월 30일 날 출시가 되면서 아까 2월 달에 확 늘어났죠. 이게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 출시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준 거죠. 유동성을. 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뭐예요? 자, 고정금리의 은행 이자보다는 약간 절이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약간 절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명절 전인 9월 27일 날 중단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9억 이하짜리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9월 달부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빨간색이 예금은행.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그냥 은행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대출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리가 4월 달에 역전이 돼 버렸어요. 자, 아까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가 돼서 2월 달에 확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역전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은행 고정금리가 더 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9억 이상짜리도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확 늘어난 겁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아까 제가 2월 달, 5월 달에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주택 거래량의 이 급감을 한 원인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금리죠, 사실은. 예, 금리.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금리 역전 시기에 거래량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30일 날 출시가 되면서 2월부터 거래량이 회복이 2월부터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의 수요자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낙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억에서 9억짜리 또 매도하신 분들은 또 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9억에서 15억짜리.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가 되니까 또 15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9억 이하 특례 보금자리는 출시가 되면서 이게 낙수 효과가 이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금리가 급감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입니다. 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취급액 지금 이제 코픽스, 이게 코픽스가 뭐냐면 일단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올해 1월 달이랑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다시 7% 넘은 주담대 금리. 예,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전쟁이 만든 채권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도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주담대 8%까지 가나. 예, 그래서 지금 신규 주담대 10명 중에 9명은 고정금리. 예.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담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상관지수가 그러니까 금리하고 가장 좀 밀접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근데 이 금리가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는요, 더욱더 좀 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올해 지금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담대 금리가 더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그럼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작년에 여러분들 지난해 9월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때부터 이제 기업들이 지금 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유치했던 고금리 예금 만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뭐 5% 예금, 6% 예금. 지금 또 여러분들 많이 또 문자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고금리 예금 만기가 1년짜리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1년짜리가.
그러면 이제 요 1년짜리 이제 고금 예금 만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은행들끼리 수신 경쟁이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은행들의 수신 경쟁이 벌어지면 또 대출 또 이제 이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또 대출 금리가 또 한번 뒤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그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조금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금리가 불안하다라는 의미는 주택시장에 있어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은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역전세 걱정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가 전세에 대해서는 주담대 또 허용시켜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그랬던 전세 시장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의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전세 보증금 1억 넘게 오른 단지 잇따르고 고금리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이 되다 보니까 월세 부담에 전세는 수요가 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매물이 없어요. 전세 가격 수억씩 오른 데도 많고요. 올 연초 대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역전세를 걱정을 했었는데 이 역전세에 대한 걱정이 지금 기후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세 매물이 지금 다 급감을 했습니다. 노원, 은평, 강서, 도봉, 강북 다 급감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요. 내년에는요. 올해 한 32,700가구 정도가 입주인데 내년에는 9,600가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그리고 입주 물량이 나와야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전세 가격을 말씀을 드리냐면 전세 가격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하고 간극을 이제 줄어 나가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리거든요. 금리. 그러니까는 금리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은행들끼리 수신 경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좀 금리가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내년 시장은요. 만약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온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예,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수요자가 다시 증가를 하고 거래량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하락에 대한 시기가 과연 언제쯤 시작될 것인가? 예, 점진적인 하락이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언젠가가 상당히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시장이 돌아갔던 패턴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올해 1월부터 이제 시장이 급반등을 시작하면서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바닥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고요. 예, 그렇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차익을 좀 덜 보셨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때 갈아타기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상급적으로 갈아타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추이를 한번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죠.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또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제2의 빙하기가 온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좀 견뎌야 한다, 금방 또 호황기가 온다라는 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마음은 더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마음적으로도 좀 위로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주말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표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울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서 지금 이제 정비 사업에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방법론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하신다라는 거죠. 예, 투자하는 방법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내가 방법론을 알아야 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아파트까지 가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산 집은 한 채는 있고요.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주변 직장 다니는데 그래도 좀 연봉이 좀 있는 데라서 주변에 있는 그 직장 동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좀 재개발 투자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좀 해보려고 네, 자금은 한 2억 정도를 준비를 좀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뭐 큰 그 구역 지정 이런 데들 들어간 건 너무 비싸니까 네. 아마 한 2억 초반대로 해가지고 좀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이 투자가 가능할지 아, 예, 네.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집을 또 한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이것 때문에 과연 이거를 뭐 취득세 중과도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것도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연락 잘 네. 주셨어요. 1주택 상황이라서 더 고민이 크신 것 같은데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투자처를 한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어디에 접근해봐도 볼만한지 그리고 1주택 상황에서 세금적인 중과는 없는지 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1주택 갖고 계신다고요? 예. 예. 한 2억 정도로 투자를 하실 거면 저는 일단은 그 노량진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량진이요? 네, 예. 거기가 괜찮은가요? 예, 노량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뉴타운 쪽은 어차피 뭐 투자 금액이 높아서요. 예. 네, 그죠. 예, 노량진 뉴타운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 이제 뉴타운별로 이제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남 뉴타운이 가장 비싸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이 그 다음으로 가장 비쌉니다. 예, 투자 금액이. 네. 예, 왜 그러냐면 바로 여의도 인접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호선, 9호선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7호선, 9호선이 강남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건 그 다음에 알죠. 여기 노량진역 1호선 이용해서 도심으로 가서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서울은 이게 3도심으로 이렇게 3도심이 중심인데 이 서울의 뉴타운 중에서 3도심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가 노량진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노량진 뉴타운의 가격이 높거든요. 예. 거기다가 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아까 제가 이제 좀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 노량진의 특성이 뭐냐면 예전에 학원가가 번성을 했던 지역이에요. 네. 예전에. 그래서 학원가가 번성을 했던 지역이니까 여기는 원룸 주택이라던가 다가구 주택, 고시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개발이 가능한가요? 예, 근데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고시원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월세 받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반대를 그렇겠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노량진 학원가가 지금 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지 흥망성쇠가 있듯이 요즘에 뭐 학원 가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동강으로 듣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또 고시생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월세가 안 되니까 차라리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아파트 두 채 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노량 뉴타운이 지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벌써 8개 구역 중에 5개 구역이 관리 처분이 끝났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원룸 다가구 단독이 많다 보니까 빌라들은 없겠죠. 예, 그렇겠죠. 빌라들은 예,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여기가 네. 조합원 수가 적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 적다라는 건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어차피 노량진 쪽은 뭐 투자 금액이 조합원 거 살려 그러면은 뭐 현찰도 10m 있어야 되니까 못 사는 거고요. 예. 여기 인근에 바로 저층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가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도 전형적인 고시원촌이에요. 원룸촌. 거기도요? 예, 원룸촌인데 예. 여기가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유일하게 주변이 다 아파트고 여기만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딱 남아 있는 지역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작년에 남아 있는 지역 중에 요 일대, 약간 지대가 가장 높은 요 일대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작년에 벌써 지정이 됐어요. 거기가요? 예, 모아타운을 지정해서 지금은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투자 금액이 네. 지금 뭐 3억 중후반대로 올라 버렸어요. 여기 원래 한 1억 초중반대면 들어갔었거든요. 아깝다. 예, 근데 모아타운으로 벌써 지정이 됐고요. 예. 근데 여기보다 요 아래쪽이 더 입지가 좋아요.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똑같은 고시원촌인데.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구성비는 똑같은데 여기가 입지는 요 아래 동네가 여기 지정된 데가 제 산동네예요. 작년에 여기 아래 동네가 지하철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예, 그다음에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여기 일대가 앞으로 한강 조망이 또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예.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얘보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입지가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한강 조망도 가능한데 한강 조망도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예. 여기가 투자 금액 한 2억 전후면 아마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뭐 취득세 중과 부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1주택에서 플러스 1주택인데 지금 여기 동작구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아, 예, 예.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 안 돼요. 그냥 매입하시면 아, 됩니다. 아, 중과가 없어요? 네,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적인 조언 그리고 세금적인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빠르게 실행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눌까요? 아,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장사 좀 하고 있고, 네, 근데 청파동 쪽으로, 네. 서계동이나 이쪽으로 해서, 용산 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둘러봤는데, 네, 가격대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억대 가지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용산 쪽으로 투자 좀 해도 괜찮을지. 아, 그러니까 투자 지금 목적으로만. 네, 예, 제가 집은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요. 네. 집은 없고. 알겠습니다. 무주택 상황에서 3억의 여유자금으로 용산 예. 쪽에 관심 있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예, 예. 접근해 보면 좋을지 대표님 조언 빠르게 구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여기 뭐 서계청파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금액이 사실 3억 원은 힘들죠, 이제는. 예, 그죠? 예, 많이 예, 높더라고요. 알아보셨겠지만 뭐 원효로 일가 같은 데는 투자 금액 6억. 그다음에 서계청파 같은 경우에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또 이제 예. 실거주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원효로 이제 3가 4가 같은 경우 다 투자 금액 4억 이상. 그죠? 근데 네. 여기가 최근에 이제 신속이라던가 모아타운 발표가 되면서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이런 얘기가 돌면서 가격이 확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비싼 모양이구나. 제가 볼 때는 이쪽은 힘들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까요? 자, 한번 보시면 예. 여기 서계청파가 용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동서로 좀 단절이 돼 있는데 요 예, 예. 지상철로 인해서 사실 네. 서계청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포 생활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투자 금액 대비해서 물론 좋은 지역,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지역적인 브랜드는 상당히 좋죠. 예, 좋은 예. 지역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은 마포 생활권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용산에서 근데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딥니까? 가장 좋은 지역이 여기 한남동이에요. 예, 예. 네, 저층 주거 지역 중에. 그래서 주거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당연히 우리가 한강변하고 맞물려 예. 있고 예. 여기 동부이촌동부터 그죠? 이촌동 쪽. 한남동부터 예. 여기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요 예. 일대가 한남동의 가장 부촌인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부촌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죠? 예. 근데 여기 한남뉴타운인데 한남뉴타운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그죠? 한남동 갈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런 거죠. 올 초만 하더라도 여기 그 한남동은 아니고 한남뉴타운 주변에 빌라들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주수가 지금 한남 상국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요 한남동이 한남뉴타운이 이주수가 발생을 하면 여기가 또 개발이 앞으로 되면 여기가 앞으로 완벽한 이제 그 부의 주거 벨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한남동 인근에 뭐 예. 동빙고동이나 한남동 요 인근에 한 갭 투자로 한 3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자, 그러면 이런데 4, 5억 6억씩 들어가는 보다 한남동에 3억 투자가 훨씬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하고 또 지역적인 브랜드는 아예 틀리잖아요. 지역도 아예 예, 틀리고요. 예, 예. 그렇죠? 앞으로 가장 부촌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또 여기 예전에 또 한남 3구역에 포함됐다가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재척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그 한남 3구역이 지금부터 이주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지역이 잘 찾아보시면 한남동인데도 제가 예. 한 3억 정도라면은 투자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 한남동에 3억이면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서계청파가 예, 예. 5,6억인데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서계청파하고 한남동하고는요 땅값 차이가 2배 이상이 나버려요. 아, 땅값이 비교가 안 되게 지금 벌어지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가장 우리가 용산에서 좋은 지역은 이쪽 라인이잖아요. 그죠? 예. 예, 이쪽. 그러니까 한남동 유엔빌리지, 예. 라인원 한남더일, 한남뉴타운, 그다음에 동빙고동 일대, 여기 예. 동부이촌동 여기가 가장 용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쪽도요. 잘 예. 찾아보시면 3억 예. 정도로 할 만한 데가 그다음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못 찾겠으시면요. 예.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예, 찾아줄 예. 수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억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용산 분명히 존재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이번 주말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래도 즐겁고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